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소설 파친코의 첫 문장,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평생을 살아온 선자를 시작으로 미국 유학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파친코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선언하는 솔로몬을 통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자의 아들인 노아는 모든 규칙을 지키며 최고가 되면 조선인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자수는 부자가 되면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고 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착한 조선인도 부자 조선인도 그저 더러운 조선인일 뿐이었어요. 소설 속에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이야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는 조선인은 어떻게 해도 조선인이야 라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노아와 모자수의 시대를 지나 자이니치 3세대인 솔로몬은 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차별받는 제1외국인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살아나가기로 그 누구의 평가도 상관없이 그저 나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도 뱀이면 난 나로 살겠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친코의 자존감 갑 솔로몬에 대해서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와 일본인에게는 땅을 팔기 싫었던 조선인 할머니 솔로몬의 복수까지 다룰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모자수의 아내 유미는 결혼 후 두 번의 유산 끝에 30시간이 넘는 진통을 견디고 4kg의 남아를 낳았습니다. 모자수의 큰아버지인 요셉은 위대한 현자가 되라는 뜻으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솔로몬은 돌잔치 때 돈과 붓, 실, 떡 중에서 돈을 잡았습니다. 모자수는 솔로몬이 부자가 될 거라고 아주 좋아했어요. 모자수의 아내 유미는 솔로몬이 조선인을 좋아하지 않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자고 모자수를 설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엄마 유미에게 캘리포니아가 뭐냐고 물었을 때 유미는 천국이야 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유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모자수는 다른 가족들을 두고 일본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며 부를 축적해오던 모자수는 1968년 11월 교통사고로 아내 유미를 잃게 됩니다. 유미를 친 택시 운전사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졸음운전을 했고 택시가 미친 듯이 돌진해 오자 유미는 아들 솔로몬을 인도 쪽으로 밀쳐냈습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발목이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유미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 안에서 사망합니다. 장례식 내내 모자수는 솔로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기라도 하면 그 아이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3살 반이 된 모자수는 목발을 짚고 서서 엄마에게 조문을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우는 조문객들에게는 엄마는 천국인 캘리포니아로 갔으니 울지 말라고 위로까지 했습니다. 이후 솔로몬이 어디를 가든 엄마의 사망 소식이 먼저 도착해서 솔로몬을 보호하듯이 친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교사들과 솔로몬의 친구 엄마들은 솔로몬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었죠. 이후 모자수는 선자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솔로몬을 키웁니다. 모자수는 뉴욕에 가본 적은 없으나 뉴욕은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주는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자수는 솔로몬이 국제적인 인재가 되어 도쿄나 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길 바랬기에 솔로몬을 국제학교에 보냈어요. 솔로몬은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으로 자랐고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었죠. 솔로몬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가 된 아버지 덕분에 생일 파티에 유명한 가수를 초대할 정도로 유복한 생활을 했어요. 솔로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아이들이 외교관과 은행가, 미국과 유럽의 부유한 국외 거주자들의 자녀들이라 모두가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로 말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솔로몬도 14살 생일에 지방 관청으로 가서 거주 허가를 받고 3년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조선인이었습니다.
모자수는 외국인 등록증이 꼭 개목걸이 같다고 생각했죠. 한편 1979년 14살이 된 솔로몬은 첫사랑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모자수의 애인인 에스코의 딸이었어요. 하나는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부모의 이혼 이후 삐뚤어지면서 행동거지가 불란해졌습니다. 만화책에 나오는 귀여운 단발머리에 작고 여성스러운 몸매의 여자들을 닮은 하나는 짧은 치마에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굽 높은 부츠를 신어 눈길을 끄는 차림새를 했고 당연하게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받았죠. 하나는 엄마의 애인의 아들인 솔로몬을 유혹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 근처에 있으면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는 아무렇지 않게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고 편의점에서 초콜릿 과자를 훔치다가 솔로몬에게 들킨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가 애처로웠고 하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를 웃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었죠. 하나는 똑똑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매혹적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술을 마셨고 성관계에 집착했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는 매일같이 만나 관계를 가졌는데요. 솔로몬은 하나와 어울리면서 자신이 달라져 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훨씬 더 나이가 든 것 같았고 삶을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았죠. 아직 어린 소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는 부모들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서는 안 된다며 솔로몬에게 우린 서로의 비밀 연인이 되자고 속삭였습니다. 또한 하나는 솔로몬에게 돈을 요구했고 솔로몬의 돈이 다 떨어지자 집을 나가며 솔로몬의 곁을 떠나버렸죠. 이후 하나는 도쿄에서 호스티스 일을 하며 이곳저곳을 전전했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 입학한 솔로몬은 조선계 미국인인 피비와 사귀면서도 하나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감정은 꼭 굶주림과 같았어요. 하나가 떠났을 때 솔로몬은 육체적 고통과 다름없는 고통을 느꼈으며 하나의 부재를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죠. 피비를 사랑했지만 하나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달랐습니다. 하나가 떠난 지 5년이 되던 해인 1985년, 하나는 미국에 있는 솔로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술이나 약에 취한 것 같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가 술을 마시면서 각성제를 먹은 게 아닌지 걱정됐기에 하나에게 애원하다시피 하여 전화번호를 받았고 바로 아버지 모자수에게 하나의 전화번호를 알려 하나를 찾게 했습니다. 세 달 후 에스코는 하나가 돈을 받고 남자들을 목욕시켜주는 터키탕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하나의 얼굴은 시들고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옷도 깨끗해 보이지 않았죠. 하나가 너무 늙어 보였기에 에스코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후 5년이 지난 1989년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한 솔로몬은 영국계 투자은행 트래비스에 취직하여 일본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솔로몬이 같은 회사에 다녔던 나오미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원작 소설에는 나오미 캐릭터가 없습니다. 소설 속에서 솔로몬이 임원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끼리 하는 포커게임에 초대받는 장면에서 참가자들 중에 여자는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아마 1980년대 후반 유리천장을 뚫고자 하는 나오미 캐릭터는 포커게임 참여자 중 여자는 없었다. 이 문장이 시발점이 되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한편 소설 속 솔로몬은 피비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피비와 함께 일본으로 왔습니다. 솔로몬의 여자친구인 피비는 성매매 업계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가치를 아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손자가 솔로몬과 데이트를 하는 나오미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솔로몬이 돕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전 이 장면이 소설 속 손자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조선인인 피비는 조선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엄마 밑에서 자랐고 김치를 먹지 않고 피자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자는 조선인 엄마가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피비가 요리를 할 줄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솔로몬을 사랑해주기만 한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손자의 어머니 양지는 여자의 인생은 고생길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손자는 피비를 보며 기민하고 모두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랑스러운 여자에게 그런 고생길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피비가 아이들을 원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요. 한편 솔로몬을 따라 일본에 온 피비는 솔로몬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피비는 미국에서 태어난 조선인으로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강꼬꾸진, 조센진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피비는 일본에 와서 편협한 대우를 받은 것에 분노하고 일본에서 태어난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가 아직도 남한 여권을 갖고 다녀야 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솔로몬은 피비가 일본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역사에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비가 일본 정부가 아직도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할 때도 솔로몬은 이상하게도 일본을 옹호했어요. 솔로몬은 피비를 사랑했기에 피비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피비가 일본에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자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을 수 있었죠. 두 사람은 모두 조선인으로 조선 바깥에서 성장했지만 똑같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일본 땅에 서자 그 차이가 훨씬 더 두드러졌죠. 솔로몬은 피비가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비가 그러한 분노를 극복해내기를 바랬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일본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기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모자수는 서양은행 사무실에서는 편견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며 솔로몬에게 미국계 은행에서 일해보라고 부추겼었는데요. 영국계 은행인 솔로몬의 회사에 다니는 일본에서 20년 동안 산 이탈리아계 백인조차도 파친코를 운영하는 조선인은 야쿠자라며 솔로몬의 아버지를 모자수를 겨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일본인에게는 땅을 팔고 싶어 하지 않는 조선인 마스다를 설득해야 하는 업무를 받게 됩니다. 트래비스의 영향력 있는 고객들 가운데 한 명이 세계적인 골프 코스를 건설하려고 요코하마에 땅을 사고 싶어 했는데 마스다가 계속 거부하고 있었죠. 마스다의 집은 예전에는 직물 염색 공장이었는데요. 지금은 노파의 개인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마스다의 아이들은 모두 죽었고 확실한 상속자가 없었죠. 드라마에 나오는 집 밑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소설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모자수의 도움으로 마스다가 모자수의 지인인 조선인 고로에게 땅을 팔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다가 땅을 판 직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고로가 좋은 조선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마스다가 고로에게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파친코를 운영했던 조선인 고로가 과하게 대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솔로몬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솔로몬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소설 속의 솔로몬은 에이즈에 걸려 입원해 있는 하나를 찾아가 해답을 얻게 되어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변해버린 하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애썼죠. 머리카락은 드문드문 있었고 붉은 흉터와 검은 점들이 하나의 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해골 같은 몸이 얇은 파란색 병원 시트와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었죠. 하나의 목숨은 기껏해야 몇 주나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솔로몬은 하나에게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으나 하나는 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죽고 싶었기에 이제는 죽을 준비가 됐다며 솔로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가 솔로몬을 떠났던 건 솔로몬은 유일하게 자신이 망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계속 솔로몬 옆에 머무른다면 솔로몬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는 부당해고를 당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후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파친코를 물려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테고 자인이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파친코에도 너희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있고 병원의 일본인은 병에 걸린 자신을 만지기 무서워하지만 솔로몬의 아버지도 할머니도 큰어머니도
모두 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찾아와주는 좋은 사람이니 저들의 생각은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렇게 솔로몬은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외국계 은행에 취업을 하는 대신 아버지의 파친코를 물려받아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모자수는 솔로몬을 미국인 학교에 보내고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도 내 아들을 멸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파친코에도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또한 가난한 조선인이든 부자 조선인이든 미국에서 공부한 조선인이든 일본에서의 대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제1외국인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살아가고자 결심하죠. 다른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나 차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이렇게 파친코를 시작하는 첫 문장, 역사가 우리를 망쳤지만 상관없다는 솔로몬의 선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솔로몬과 피비는 이별을 하는데요. 피비는 솔로몬과 함께 일본으로 오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렸는데 자신이 그런 희생을 감수할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솔로몬 또한 대학 시절에는 피비의 자신만만하고 침착한 태도에 사로잡혔으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피비의 차분한 태도가 도쿄에서는 무관심하고 오만한 태도로 보였죠. 뉴욕에서 피비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았고 활기 넘치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도쿄에서의 피비는 너무 냉혹하고 어색해 보였어요. 그런데 피비가 자신과 결혼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자 솔로몬은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솔로몬은 나쁜 일본인들이 수백 명 있고 좋은 일본인이 한 명 있다고 해도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인인 에스코는 솔로몬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고 일본인인 하나는 솔로몬의 첫사랑이었고 모자수의 일본인 친구인 하루키도 솔로몬에겐 삼촌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일본인이었지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 자신도 일본인이었고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그보다 더 끈끈한 뭔가가 있었어요. 피비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솔로몬과 피비는 격차를 좁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살고 싶은 솔로몬과 일본에서 살 수 없는 피비는 이별을 하죠. 피비가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솔로몬은 피비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비는 우울해 보이거나 화가 난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이었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